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복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전복은 중간 사이즈로 한 12마리 정도 준비했고요. 쌀은 2컵 정도인데요. 찹쌀을 한 반 컵 정도, 맵쌀을 한 1컵 반 정도 준비했고요. 다음에 표고버섯 불린 거, 말린 표고버섯 불려서 쓸 거고요. 한 6개 정도. 다음에 참기름, 다음에 간장, 맛술 정도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쌀을 깨끗이 두세 번 씻어서요. 먼저 물에 불려줄 거예요. 한 30분 정도 불려두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전복을 좀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전복은 이제 칫솔로 박박박박 씻어도 있고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셔가지고 이제 이제 내장 부분을 조금 잘라 빼내실 거예요. 이렇게 잡고 내장 부분만 살짝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떼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이 이빨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빼시면 이렇게 이빨이 나오죠. 그래서 이빨도 버려주시고, 이렇게 아니면 이 이빨 부분을 그냥 아예 칼로 그냥 썰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썰으셔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아 두셨다가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쓸 거고요. 항상 이렇게 내장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고, 이게 이제 껍데기가 단단해서 손을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장은 따로, 이빨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쑥 빠집니다. 이번엔 잘 안되네요. 이럴 때는 칼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탁 잘라주시면 그냥 간편하죠. 자, 이렇게 전복 내장하고 이제 살을 다 분리해 놨고요. 이제 살을 좀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복을 이렇게 한 0.3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끓이셔도 되는데 우리 집은 이제 조금 잘게 써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가로 세로 한 0.5cm 정도 간격으로 자르는 편입니다. 아이가 조금 큰 덩어리를 싫어하는 편이어서 좀 작게 썰어서 전복죽을 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조금 씹는 맛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복을 참기름에 살짝 미리 볶아 줄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뭐랄까 살짝 푸들푸들해지면서 꼬들꼬들해지는 맛이 나거든요. 볶아서 쓰면 조금 꼬들꼬들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쓰지 않고 아예 조금 잘게 썰어 가지고 볶아버릴 거예요. 내장도 살짝 볶아서 쓸 거고요. 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내장 비린내 잡아주는 그 과정에 같이 참기름 볶아버릴 겁니다. 그래 버리면 조금 더 쫄깃쫄깃한 전복살을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복 다 손질했고요. 이제 표고버섯 손질해 볼게요. 자, 표고버섯은 이제 건 표고버섯을 이제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는 아까 잘랐던 전복 사이즈로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한 요정도 사이즈로요. 이렇게 잘라서 담아주시고, 표고버섯도 이렇게 손질 다 했고요. 이제 내장 손질해 볼게요. 자, 내장은요, 이렇게 칼로 썰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요. 칼로 썰면 아무래도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 이렇게 좀 몇 군데만 좀 잘라주시면 돼요. 모래집 있는 부위, 뾰족한 부위랑 간단히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차피 볶으면서 다 괜찮아집니다. 이게 좀 비린내도 나고 조금 이제 지저분해지고 하는 게 싫으시면 믹서기에 가셔도 좋고요. 자, 바로 이제 볶아 볼게요. 자,
자, 팬에 참기름을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전복 내장을 먼저 볶아줄 거예요. 참기름으로 볶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잡내를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에 이제 잡내를 잡기 위해서 뭐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거를 넣기도 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참기름으로 충분히 다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기름으로만 이렇게 살짝 볶아주고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쌀을 이제 넣고 끓여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을 전부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내장은 한 절반 정도만 쓰셔도 색깔은 충분히 나고요. 다 쓰시면 오히려 색깔이 조금 많이 진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아까 준비한 쌀을 넣어주실게요. 같이 넣고 볶아줄 겁니다. 지금은 모양이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장이 들어가면 훨씬 영양도 풍부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볶아주시고요. 볶아서 진행하면 훨씬 조리 시간도 짧아지고 훨씬 고소한 맛도 배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참기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한 4인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8인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우리 이제 보통 두고두고 꺼내서 먹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또 냉장고 넣었다가 또 아침에 이렇게 꺼내서 데워가지고 아침 식사로 이렇게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용량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충분히 좀 익은 것 같으면 이제 여기다 물을 넣고 끓일 겁니다.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요. 자, 물을 넣고 벌써 막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막 퍼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살살살살 저어주면서 계속 끓여볼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복을 이제 한번 볶아볼 겁니다. 자, 후라이팬에 참기름 또 둘러주시고요. 아까 전에 잘라놓은 전복 다 넣고 전복을 따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복이 푸들푸들해지면서 아주 쫄깃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복을 따로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을 계속 날려버리시면서 쫄깃하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따로 간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볶아주시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 익을 때까지 다 볶아주시는 거고요. 이대로 그냥 퍼서 집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다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맛있습니다. 이래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게 우리 집 전복죽의 어떤 기법 같은 특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볶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 조금 별로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자, 살살 저어주시면서 계속 끓여주시고요. 물이 부족하면 살짝 넣어주시고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좀 할 거거든요. 우선 국간장을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좀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준비는 표고버섯도 듬뿍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끓이다가 아까 준비된 전복은 맨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이미 다 전복은 익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넣어도 위에 뿌려 먹어도 괜찮아요. 부족한 간은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요. 잘 저으면서 한 30여 분 정도 죽을 써줬고요.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한 그릇 쑥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오늘은 요거를 토핑으로 조금 준비한 전복을 토핑으로 좀 올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끓인 직후라서 요렇게 먹을 거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는 요걸 아예 그냥 다 넣어서 이쪽에 다 한번 싹 끓인 다음에 먹을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미 이렇게 살짝 고소하게 익은 전복을 그대로 한번 올려서 먹을 겁니다. 고소하게 깻가루 살짝 올려주시고, 참기름도 한 방울 더 올려주시고, 뭐 김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 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섞어서, 자, 준비된 전복하고, 아주 고소하고요. 전복이 쫄깃쫄깃하거든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어떤 비법입니다. 너무 고소하네요. 너무 맛있고 고소하네요. 전복죽은 이렇게 만드는데 노력이 들어가지만 항상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여러분도 전복죽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